안녕하세요. 짤토르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갑자기 정혜인하고 손예진이 나오는 밥 사주는 이쁜 누나 리뷰 영상이 저한테 뜨더라고요. 이 유튜브가 어떨 때는 내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생각하는 내 머릿속을 들어와서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를 다 듣고 그거를 띄워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최근 나는 솔로 33기 영자의 그 논란, 두부상 논란이죠. 그리고 두부상 하면 가장 대표적인 남자 배우가 정혜인이고, 그래서 정혜인하고 손예진이 나오는 밥 사주는 이쁜 누나를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참 기막힌 우연이기도 하고, 보면서 영자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자기소개, 그리고 이전에 했던 영식과의 비인 데이트를 통해서 영자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고 왜 이렇게까지 비난을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외모 얘기가 나왔으니까 영자가 얘기했던 두부상, 나는 외모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자, 이거를 보면은 영자가 나는 외모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현숙이 얘기했던 나는 그 사람의 직업이 제일 중요하다, 별이 비슷해요. 본인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고,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거 자체로는 뭐 비난의 이유가 될 수는 없죠. 누구는 다른 남자의 얼굴이 중요하고, 누구는 직업이 중요하고, 누구는 돈이 중요하고, 다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영자가 남자의 외모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외모를 가장 많이 본다, 그리고 자기는 두부상을 좋아한다. 이게 왜 논란이 되고 있을까요? 귀인 데이트를 하는 날만 보더라도 영식은 굉장히 잘 꾸미고 왔어요. 정장 스타일로 깔끔하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데이트에 임했다라는 거고, 그 반대로 영자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성의 있게 준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 모자도 그냥 눌러 쓰고 왔고, 밥을 먹을 때는 모자를 뒤집어서 쓰기도 하고, 별로 그렇게 꾸몄다라는 느낌을 못 줬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막 정성 들여서 준비를 했다거나 꾸몄다거나 외모에 신경을 썼구나, 이런 느낌을 못 줬다라는 거죠. 자, 내가 외모를 본다, 상대방의. 그리고 영식은 굉장히 깔끔하게 준비를 했는데, 그러면 최소한 나는 뭐 풀맨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준비를 했어야 된다. 그리고 영자가 평소에 자기가 꾸미는 거를 잘 안 한다고 했거든요. 물론 내가 두부상을 좋아한다라는 게 상대방이 뭐 꾸며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은, 내가 외모를 중요시하게 생각을 한다면은 최소한 나도 거기에 준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모습으로 좀 임해야 되지 않나. 하도 두부상 하니까 그 알고리즘이 뭐 저의 생각을 읽고 갑자기 밥 사주는 이쁜 누나를 띄워준 것 같은데, 정혜인이 보면은 진짜 뭐 잘생겼거든요. 옷도 굉장히 깔끔하게 입고, 뭐 손예진도 거기에 뒤지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소년미, 글쎄요, 나이 30 넘어서 상대방 남자한테서 소년미를 찾는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소년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나이가 어려야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과연 영자가 말하는 소년미라는 것은 어떤 걸까? 좀 어린 느낌? 동안 느낌? 프레시한 느낌?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것 같은데 감이 안 왔거든요. 도대체 30이 넘은 남자 출연자들을 보고 어떤 소년미를 원하고 있었을까? 그런데 제가 정혜인을 딱 보는 순간, 드라마를 보는 순간, 아, 저런 느낌이구나, 이 확 오더라고요. 소년미가 뭐라고 누가 설명해 주진 않았지만은 정혜인을 보는 순간, 아, 저런 게 소년미구나, 저런 게 두부상이구나. 인기가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자, 내가 상대방한테 뭔가를 원하기 위해서는 나도 거기에 준하는 최소한의 뭔가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약간 얼토당토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좀 말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는 거겠죠. 남자 나이 30이 넘어가면은 뭐 요즘은 그래도 좀 영하긴 한데 아저씨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 남자들이 아저씨 돼가는 거나 여자들이 아줌마 돼가는 거나 뭐 별반 다르지 않다. 저는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종교 문제인 것 같아요. 영식하고의 대화에서도 자연스럽게 기독교 얘기를 먼저 꺼냈었고, 사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영식이 영자랑 비슷한 모태신앙이라는 거, 기독교를 믿고 있다라는 거고, 상대방 종교가 무조건 기독교여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상대방 남자는 무조건 기독교여야 된다, 이거였는데, 지금은 그것까지 바라지 않는데 무교여도 상관은 없는데 내가 종교 활동을 하는 거, 거기에 대한 터치가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헌금 문제, 이 본인이 교회 다니면서 헌금을 한다라는 거, 11조를 의미하는 것 같긴 한데, 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부부잖아요. 부부 생활을 하게 되는데 요즘은 돈을 각자 관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서로의 소득을 오픈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해요. 게다가 보면은 여자 쪽에서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보면은.
서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남자는 다 오픈을 했는데 서로 관리하면서 여자 쪽은 오픈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얼마를 버는지 모르는 거지.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 생활비로 얼마씩 내서 그거를 충당하긴 하지만은 실제 상대방은 생활비를 내고 나서 얼마를 저축을 하는지, 얼마가 남는지 이제 모른다는 거죠. 내 소득은 다 이렇게 오픈이 되는데, 거기에 본인의 소득은 이제 헌금으로 어느 정도 내가 사용을 하고, 또 11조라고 하면은 자기 수입의 대략적으로 한 10% 이거를 교회에 바치는 거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 이런 헌금 제도가 있다라는 거고, 300을 벌면은 30을 내야 되고, 1000만 원을 벌면은 100만 원을 내야 되고, 이 10%가 절대 작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거는 당연히 부부간에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무교나 아니면은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남자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도 좀 확고한 것 같아요. 뭐 타협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요즘같이 힘든 세상에 내 소득의 10%를 헌금으로 내야 된다. 그러니까 애초에 다른 종교인을 만날 거라는 기대감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포용의 마음이 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은 아침부터 늦게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 되고, 보통 그 대소사, 뭐 누군가의 결혼식을 간다든지 집안 행사 같은 게 주말에 몰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양가 부모님 생신이라든지 어떤 행사가 있으면은 그게 평일에 있는 해라고 하더라도 주말에 행사를 뭐 땡겨서 하거나 좀 미뤄서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 평일에는 각자 일을 해야 되니까 만나면은 늦게 만나야 되고, 그러면은 만나는 시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말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두 못한다라는 거, 평일에 해야 되거나, 모르겠어요. 진짜 일요일만 교회를 가는 건지 아니면은 일요일 이외에도 교회에 그런 머무는 시간이 긴 날이 또 있는 건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뭐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오픈된 마인드, 유두리가 있거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교회를 빠진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매주 나가지 않더라도 뭐 가끔 교회 나가면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지각색이거든요. 그런데 영자는 과연 얼마나 타협의 여지가 있을까? 영자한테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약간 울타리를 치는 느낌을 주거든요. 무조건 기독교인이거나 아니면은 무교라고 하더라도 나의 종교를 철저하게 존중해 줘야 되는 그런 남자여야만 하는데, 이 결혼 생활을 하거나 연애를 하다 보면은 사실 일요일을 빼버리면은 할 수 있는 게 뭐 많지가 않아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같이 교회를 나가는 수밖에는 없는데,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남자가 교회를 나갈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봤었고 제가. 아니면은 그 하루는 내 인생에 없는 요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양보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은 영자를 만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이게 진짜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식을 한 3명 낳겠다. 요즘같이 저출산 시대에 3명의 아이를 낳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육아하는 데 있어서 친정의 도움을 받겠다. 그래서 자기는 무조건 친정이 있는 서울에 머물러야 된다. 같은 서울이어도 가까이 있지 않으면 크게 의미는 없죠. 그래서 분명히 그 친정 가까이에 살기를 원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나는 무조건 친정 근처에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하고, 그런데 또 의외로 장거리, 주말 부부 이런 거에는 굉장히 오픈된 것 같아요. 좀 의외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말 부부는 괜찮다. 오히려 친구들을 보니까 더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더라. 남편만 나가면 된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 집에 있으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뭐 아이를 낳지 않더라도 부부간에 나는 집에 있고 남편만 여기 멀리 지방까지 왔다 갔다 하면 된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좀 안 보였다라는 거죠. 물론 주말 부부를 하게 되면서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여자가 움직이기 힘들겠죠, 당연히. 그러면 당연히 남자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고, 특히 아이가 어릴 때는 더 그러겠죠. 뭐 아이가 크면은 야, 이번에 아빠가 있는 곳에 좀 같이 가볼까? 같이 여행 가볼까? 이러면서 좀 움직일 수도 있는데, 나이가 어린 경우에, 아기인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남자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남자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남자만 왔다 갔다 하면 돼요. 나는 친정 옆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뭔가 손해보지 않으려는 느낌을 상대방한테 줄 수가 있고, 나는 절대 내가 움직이지 않을 거야. 난 절대 손해보지 않을 거야. 힘들어. 네가 왔다 갔다 해. 자, 그런데 남자의 직업이 여자보다 훨씬 더 괜찮은 직업이고 소득도 마찬가지고, 뭔가 월등할 때는
이게 누군가는 움직여야 되는데 뭐 남자 여자를 떠나서 대부분은 소득을 따라가거든요. 소득이 높은 쪽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누구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고 누구는 한 달에 200만 원을 벌면은 당연히 1,000만 원 버는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타협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무조건 남자가 움직여야 되고 남자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롱디도 그래요. 남자가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 여자가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 막 그런 거죠. 어떻게 한 사람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물론 남자가 너무 여자를 좋아해서 "아니야 너 거기 있어. 내가 왔다 갔다 할게." 너도 못 오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여자 힘든 꼴은 내가 내 눈 뜨고 못 보겠다. 그리고 나는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지 않아. 너를 보러 가는 길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 이런 남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상황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건데 굳이 나는 별로 움직이고 싶지 않은데 이런 뉘앙스를 풍겨 버리면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고 '좀 이기적이구나. 절대 일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주게 되거든요. 굳이 내가 이렇게 말을 해서 손해를 볼 이유가 없는데 스스로 막 점수를 깎아먹는 그런 행동이라고 보여져요. 자, 지난 기수 32기 영수하고 영숙도 사실 지금 그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는데 라방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영숙이 부산으로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한다고 했어요. 영숙마저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왜 33기 영자는 그러지 않으려고 할까? 물론 진짜로 마음에 들고 진짜로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서 저런 거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저기에 정혜인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야기는 또 다르게 흘러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을 대할 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느 정도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고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내 모든 걸 다 바칠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상대에 따라서는. 네, 그 얘기는 지금 영자가 그렇게 막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누군가에게는 반감을 살 수도 있는 이야기들을 거리낌없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소개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질문해서 대답하는 내용들이 플러스 되는 내용이 제가 봤을 땐 하나도 없어요. 다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야.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 상대방이 싫어할 수도 있는 얘기들을 저렇게 거침없이 하는 거는 안 되면 말고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3명의 남자가 자기한테 지금 대쉬를 했지만은 호감 표현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 그 3명 중에 1명을 선택을 한 게 아니고 그 3명은 다 마음에 없다고 했어요. 영호를 선택을 하게 됐는데 영호도 막 그렇게 좋아서 선택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나마 '영호가 좀 낫지 않을까 이번 기수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선택을 한 느낌이라서 그래서 상대방 종교에 대한 어떤 리스펙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았다. 자, 그리고 이거는 남자 외모를 보는 거, 부부상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랑 조금은 비슷한 결인데 상처를 거절을 했어요. 거절할 수 있죠. 본인이 느끼기에 상처를 좀 부담스럽다. 생각보다 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은 초반에 거절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장을 치는 것보다는 당연히 100번 1000번 거절을 하는 게 낫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제가 31기 그 당시 영숙에 대한 리뷰를 하면서도 좀 들었던 얘긴데 31기 영숙이 광수를 거절을 했을 때 처음에 광수를 불러내서 유도신문 비슷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광수가 그 유도신문에 넘어가서 영숙한테 마음이 있다. 끝까지 한번 해볼 거다. 라는 표현을 했고 그런데 그 거절하는 방식이 굉장히 무례했거든요. 굉장히 무례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거절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는데 어떻게 거절을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이기도 하고 상대방을 얼마나 배려를 하는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거절할 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불편한 상황을 상대방한테 전달을 해야 되고 싫은 감정을 전달을 해야 되고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해서 상황을 정리를 하느냐 아니면 상대방의 감정도 배려를 해가면서 거절을 하느냐 자, 자기의 감정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상철님한테 호감이 없다. 마음이 가지 않는다. 혹은 다른 사람이 더 마음에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의 남자들은 알아들어요. 그것도 못 알아듣고 대시를 또다시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고. 자, 그런데 굳이 상철의 외모를 지적해가면서까지 눈썹이 막 들썩들썩인다면서 외모 지적을 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무례했다라는 거고 얼마든지 나이스한 방법이 있는데 왜 저렇게 외모 지적을 해가면서까지 눈썹이 부담스럽네 어쩌네 눈썹이 들썩이네 어쩌네 이러면서 거절을 해야 됐을까? 살면서 그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지 않을 거거든요. 초등학교 때 진짜 철 모르고 못 모르던 시절에 학교 친구들이 야 너 눈썹 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징그러워 웃겨 이러는 거 빼고는 살면서 누가 내 눈썹 가지고 지적을 하겠어요. 내 모습도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남의 외모를 지적을 할 수가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지적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상철이 그 얘기를 듣고 충격받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살면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영자한테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트라우마가 되는 거고 포비아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동안은 의식하지 않았던 내 외모, 내 눈썹에 대해서 의식을 할 수도 있고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는 거죠. '아 내 눈썹이 그렇게 부담스럽나? 좀 별론가?' 이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계속해서 내 눈썹이 내 뇌리에 박혀서 떠나지를 않고 결국은 그게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된다라는 거죠. 물론 영자가 뭔가 핑계를 대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거절을 하는 거다."라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눈썹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방법 자체가 잘못됐고 그게 얼마나 상대방한테 상처가 될 수 있는지를 과연 생각해 봤을까?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은 어떤 기분일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역지사지. 내가 상대방이 돼 본다면은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상처가 될 수 있겠구나.' 혹은 '이 정도면은 괜찮겠구나.' 이게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은 안 괜찮은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은 공감 능력의 문제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다시 시청자들을 좀 힘들게 했다. 상처를 힘들게 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예고편에서 나온 장면이기는 한데 영자가 영호하고 순자하고 같이 2대1 데이트를 하면서 영호가 순자한테 이미 꽂혀 있어요. 영자가 나를 선택하는 순간 영호의 표정도 안 좋아졌고 왜냐? 나는 순자하고 1대1 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전혀 접점이 없던 영자가 나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별로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아마 본능적으로 순자를 더 챙겨줬던 것 같아요. 고기도 그렇고 반찬도 그렇고 공평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순자한테 표현을 한 거죠. 영자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일 수도 있고 물론 그게 무조건 "잘했다. 문제없다." 뭐 이거는 아니지만은 약간 본능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영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서운해할 수도 있고 그게 못마땅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나도 너를 선택을 했는데 왜 나 안 챙겨줘?' 속으로 생각할 수 있죠. 자 그거는 약간 아쉬운 마음이고 내가 이 사람하고 뭔가 관계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인 거지 영자가 얘기한 것처럼 뭔가 빡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내가 빡쳤다라는 거는 상대방한테 화가 났다라는 거고 그게 왜 화가 났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화날 포인트가 아니고 서운해하고 안타까워할 포인트거든요. '내가 영호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없겠구나. 영호는 순자한테 마음이 있구나. 여기서 정리를 해야겠다.' 그런데 빡이 쳤다고 표현을 했고 더 웃긴 거는 '내가 연장자니까 연장자를 먼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저게 농담으로는 뭐 할 수 있다고 봐요. 웃으면서. 좀 민망하니까. 내가 챙김을 받지 못하고 영호가 나한테 관심 없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좀 민망하잖아요.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인터뷰에서 "아 나이 많은 연장자인 나를 챙겨줘야 되는 거 아냐."라고 웃으면서 농담으로 얘기할 수는 있는데 저렇게 진심으로 화내면서 빡쳤다는 표현까지 써 가면서 "연장자를 먼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언제부터 나는 솔로가 연장자를 챙겨주는 프로그램이 됐을까? 자 그러면은 나이 많은 여자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연장자 공경 차원에서. 연장자 드립은 좀 선을 넘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나이로 대접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약간 꼰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은 나이 많은 꼰대보다 젊은 꼰대가 더 문제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나이 타령하고 "왜 나 안 챙겨주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이거는 뭐 초반에 하려고 했던 얘기인데 "내가 외모를 본다." 혹은 "직업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좀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외모를 중요시하게 생각을 한다. 외모를 본다." 자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선입견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보통 "외모를 본다."라고 하면은 '잘생긴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의미고 내가 "두부상을 좋아한다."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발언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선택을 해서 사귀는 사람을 보니까 그냥 그래. 두부상도 아니고 그냥 얼굴이 동글동글한 것뿐이야. 그 기준이 누가 보더라도 '잘생긴 연예인 수준의 외모만 좋아한다.' 이런 거면 몰라도 그냥 제 눈의 안경, 내 눈에 '잘생겨 보이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고 호감이 생긴다.' 이런 의미라면은 사실 저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 얘기를 해서 좋을 게 없거든요. 내가 실제 잘생긴 사람만 좋아하는 것도 아닌 경우도 있고 오히려 내 이미지만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영자가 진짜 누가 보더라도 잘생긴 사람, 정예인 같은 사람만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본인 눈에 잘생겨 보이는 사람을 칭해서 그냥 "외모를 본다."라고 얘기를 한 건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은 그게 절대로 플러스가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 이성을 만날 때는 모든 게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야 되거든요. 외모, 성격, 직업, 배경, 뭐 취향 이런 것들이 다 나랑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 빼고 '나는 얼굴만 본다. 나는 직업만 본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에게 반감을 살 수밖에 없고 이게
나한테 절대로 득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기회들을 오히려 놓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별로 그렇게 본인한테 좋지가 않다. 좀 현명하지 못한 대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